영화를 볼 때 영화를 만든 사람의 진지함이 느껴지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말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유력한 감독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는 정말 아카데미 트로피를 갈망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장편작품 12편을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순으로 나열해봤습니다. 어떤 영화가 1위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넷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놀란 감독은 덩케르크 이후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구상했던 스파이 장르가 제격이었다. 스파이 장르는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장르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하지만 기존의 장르를 답습하긴 싫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다라면서 제작 의도를 밝혔죠.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을 인버전하는 것, 즉 거꾸로 되돌리는 방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대단히 흥미로운 점으로 작용했는데요. 인터스텔라로 함께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 물리학자 킵 손이 다시 작품에 참여해 함께 대본을 검토하며 오류를 바로잡아주기도 했죠. 그래서 테넷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인버전을 연출하기 위해 블루 스크린이 아닌 실제 세트에서 배우와 스턴트 배우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고 달리고 싸워야 했고, 촬영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행과 역주행을 반복했죠. CG가 아닌 실제 보잉 747 비행기와 벽낙고 폭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유명했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물리학자 킵 손이 발표한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본래 이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놀란 감독의 동생 조나단 놀란과 함께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작 지연과 예산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놀란 감독이 배턴을 이어받게 됐죠. 놀란 감독은 행성 탐사 부분에 규모감을 더 반영하고 인간과 무채색의 환경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품을 수정했는데요. 그는 가장 이타적일 때, 가장 이기적일 때, 그리고 그 중간의 인간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로 원래의 대본을 등장하는 도덕적인 인물들을 다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편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를 통해 쿠퍼라는 인물이 주인공의 감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라면서 사랑이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가더라도 필수적이라고 믿는 브랜드의 캐릭터와 공감한다고 밝혔죠. 프레스티지는 화려한 마술 전쟁을 중심으로 상대편의 비밀을 밝히려는 두 마술사의 불꽃 튀는 경쟁을 그렸습니다. 놀란 감독은 동생 조나단 놀란에게 900적 일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원작을 각본으로 탈바꿈하는 대작업을 요청했는데요. 마술가의 조우와 대전환, 프레스티지라는 세 가지 구조 속에서 놀란 형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관객들이 마술에 빠져들게 하는 무언가를 느끼게 됐죠. 마술을 보는 관객들은 자신들이 속임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술을 즐기는데요. 경직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마술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마술이 존재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속임수가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점을 간파한 놀란 형제는 18개월에 걸친 각색 작업 끝에 원작에서 마술 트릭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놀란 감독은 작품에 담긴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어떤 느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감독과 마술사는 닮았다고 언급했죠. 미행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젊은이가 심심풀이로 다른 사람들의 뒤를 밟는 미행을 해보다가 뜻하지 않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놀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놀란 감독이 가족과 친지들을 끌어모아 16mm 흑백으로 만든 70분의 영화입니다. 감독은 평일엔 아르바이트를 하고 토요일마다 영화를 찍었는데 결국 촬영만 1년이 걸렸죠. 그러나 6,000파운드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로테르담 영화제 타이거상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됐고, 국내에서도 1999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플래시포워드와 플래시백 속에 또다시 플래시백을 포함하는 흥미로운 구조로 주인공을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관객의 지식을 시험했다는 평을 받으며 명감독의 길을 걷게 되죠. 배트맨 비긴즈는 부모의 살인사건을 겪은 브루스 웨인이 복수를 위해 히말라야로 떠났다가 산속에 은닉하고 있던 그림자 동맹에게
무술을 배운 뒤 배트맨이 되어 악을 물리치는 영웅담을 그렸습니다. 놀란 감독은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는 비주얼에 중점을 뒀고 천재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화면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영화는 전작들과는 전혀 다른 영화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방향으로 캐릭터를 창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언급했죠. 그렇게 놀란 감독은 배트맨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고 인간 배트맨을 그리는 것에 주력했는데요. 초인적인 사건을 계기로 미지의 힘을 갖는 다른 히어로와 달리 수련으로 완성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재력을 통한 진부한 기술을 사용하는 현실적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조커와의 대결을 끝으로 모습을 감춘 배트맨이 8년 후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볼 것인지 정의의 수호자로 나설 것인지를 고민하며 배인과 운명을 건 전투에 나서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끝으로 놀란 감독은 자신만의 배트맨 3부작을 마무리 지었죠. 그는 고담은 근원부터 쇠퇴하고 있었다.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악이 끌어오르고 있었다. 브루스는 배트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브루스 역시 틀렸다. 배트맨은 돌아와야만 했고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고담에서 내가 보낸 시간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희망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셉션은 가까운 미래 타인의 생각을 훔치기 위해 꿈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린 작품인데요. 16살 때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시작으로 인셉션의 기초를 세운 놀란 감독은 15년 후 이 구상을 영화화하기로 했죠. 간단한 비전을 완성한 놀란 감독은 다수의 영화 스튜디오 문을 두들겼지만 거절당했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역량이 확인된 후에서야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놀란 감독은 꿈은 누구나 꾸고 머릿속에서 창조된 어떤 세계를 체험하는 현상을 모두 겪는다. 꿈은 인간의 깊숙한 내면 세계인 반면 그 안에는 상상이 만들어낸 모든 가능성이 무한하게 펼쳐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꿈속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과 머리에서 나오는 광범위한 상상들을 접목해 꿈에서만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카메라에 담았다라고 언급했죠. 한편 인셉션 작전을 수행하는 팀 구성에 대해 놀란 감독은 영화 제작 역할에서 착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침입자 코브는 감독, 포인트맨 아서는 프로듀서, 설계자 아리아드네는 미술감독, 베이크맨 임스는 배우, 의뢰인 사이토는 스튜디오 회장, 그리고 표적 피서는 관객이라는 것이죠. 놀란 감독은 팀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꿈의 과정을 쓰다 보니 내가 잘 아는 방식으로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썸니아는 불면증에 걸린 베테랑 형사와 지능적인 살인마 사이의 돈의 싸움을 담았는데요. 1997년 만들어진 동명의 노르웨이 영화를 리메이크했으며 놀란 감독이 유일하게 자신이 쓰지 않은 각본으로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놀란 감독은 원작은 놀라운 솜씨로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그렸다라면서 특히 도덕적 딜레마를 영화의 한 축으로 삼아 전개된 이야기는 뛰어났다. 하지만 나는 원작의 상황을 조금 비틀면서 새로운 종류의 도덕적 패러독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리메이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놀란 감독은 알파치노, 로빈 윌리엄스 같은 대배우들에게 원작 영화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원작을 보면 그 캐릭터의 고정관념을 갖고 연기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놀란 감독은 내 첫 스튜디오 영화였고 스타 배우들과 작업한 것이 처음이라 매우 생생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했죠. 덩케르크는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구하기 위한 탈출 작전을 그린 놀란 감독의 첫 번째 실화 바탕 영화입니다. 시간을 직조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놀란 감독의 장기가 드러나는데요. 육해공을 배경으로 해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에서의 한 시간을 엮어 살아남는 것이 승리인 생존의 시간을 새롭게 창조했죠. 놀란 감독은 영화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면서 관객이 캐릭터와 직접 함께하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작품의 메시지는 덩케르크 작전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극한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함께하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편 CG 사용을 지향한 놀란 감독은 IMAX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는데 큰 카메라를 실제 전투기의 조종석 안에 넣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면서 촬영을 위한 특별한 렌즈 구성을 찾아 조종석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라고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멘토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 10분밖에 기억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사진, 메모, 문신으로 남긴 기록을 따라 범인을 쫓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7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놀란 감독의 이름이 처음으로 각본상 후보로 지명된 작품인데요. 시간의 순행과 역행을 한 영화 안에서 모두 비중 있게 다룬 파격적인 구조는 당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영화는 레너드가 살해된 남자의 사진을 쥐고 있는 첫 장면부터
문신가게 앞에서의 마지막 장면까지 22개의 흑백 시퀀스와 22개의 컬러 시퀀스를 교체해 이야기를 끌고 나가죠. 흑백은 시간순으로, 컬러는 역순으로 진행되면서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며 마침내 교차하는 접점과 엔딩에서 응축되었던 카타르시스를 폭발합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순간 충격이 전달되고 과연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해줬죠.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을 위해 미국이 진행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실화를 담았습니다. 놀란 감독은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좋았던 나빴던 그의 행동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최대한 큰 스크린으로 최대한 많은 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라고 소개했죠. 그는 연출 인생 최초로 1인칭 시점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는데요. 이에 대해 놀란 감독은 대본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객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와 함께 어디든 가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또한 플롯의 마법사라 불리는 놀란 감독은 이번에도 시점에 따라 컬러와 흑백을 번갈아 활용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두 세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시점을 통해 흘러가는 장면들은 컬러로, 루이스 스트로스가 중심이 되는 장면은 흑백으로 표현되죠. 다크나이트는 배트맨과 영원한 숙적, 조커의 운명을 건 대결을 그린 작품입니다. 놀란 감독은 배트맨 비긴즈가 끝난 시점, 배트맨이 고담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이 될까라는 가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배트맨에 대한 고담시의 반작용이 조커라 생각해 이야기를 그렇게 발전시켰다라고 언급했죠. 다크나이트는 배트맨을 영웅이라 추앙하는 이들과 한층 더 강력한 새 범죄 집단의 부상으로 오히려 배트맨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염려하는 시민들과 대립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밤의 기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트맨의 본격적인 활약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을 보여주며 동시에 전체 시리즈를 연결짓는 본격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주죠. 그러면서 놀란 감독이 조커를 기초로 하는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고민한 것은 한 인물이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윤리와 믿음, 인간성을 지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무정부 상태와 혼란, 심지어 그 발생 가능성조차도 현대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끔찍한 공포임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조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장편 연출작 12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